안녕하세요, 이탈라입니다. 오늘은 WWDC 2020 미리 보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WWDC 2020을 전면 온라인으로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구글이랑 페이스북은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애플만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애플 개발자 행사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 시간으로는 6월 23일 화요일날 새벽 2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전면 무료로 모두가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WWDC 2020에서 다룰 내용을 한번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WDC는 크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나눠서 다루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을 엄청 잘하거든요. 이제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겪고 있는 힘듦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애플에서 어떻게 고민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보면은 iOS, iPadOS, 그리고 tvOS, watchOS, 그리고 macOS에서의 업데이트 개선 사항을 말씀드릴 텐데요. iOS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OS에서는 이제 다양한 개선이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으면서 보면은 마스크 쓰고서 페이스 아이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애플이 딱 iOS 업데이트와 함께 페이스 아이디 개선을 딱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공감을 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 아이디 개선을 하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발달하게 될 텐데요. 이제 얼굴 인식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개발자 프레임워크의 개선을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미지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비전의 개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 쓰고도 얼굴 인식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의 성능이 엄청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전 프레임워크의 개선과 더불어서 이제 코어 ML 이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의 개선이 이루어질 텐데요. 코어 ML이 개선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머신러닝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크레이트 ML이라는 프레임워크도 같이 개선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해 봅니다. 크레이트 ML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개발자가 아닌 중학생, 비개발자들도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 부분이 엄청난 개선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iOS 14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개선들을 보여줄 텐데요. 저는 이번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애플 TV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다들 많이 시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꾸 보죠? TV 보잖아요. 그렇죠? TV를 하도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넷플릭스 주식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사실 애플은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집을 장악하고자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애플 기기를 사신 분들은 이제 애플 TV 플러스를 1년 공짜로 받았거든요.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음악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랑 애플이 거의 독점하듯이.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TV랑 음악을 집에서 엄청 듣고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플 입장에서는 뮤직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TV 쪽을 또 장악을 해야지만 집을 장악할 수가 있는데, 애플 TV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TV 플러스 컨텐츠 플랜에 대해서 어디랑 계약을 하고 어디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프라이스 플랜은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스위프트 UI인데요. 작년 WWDC에서 가장 핫했던 것이 이제 스위프트 UI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UI를 이제 쉽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툴이에요. 근데 그게 나오자마자 개발자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엄청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분들은 이제 이걸 프로토타이핑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분도 계셨는데 뭔가 감감무소식이고, 개발자 사이에서도 iOS 13 이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무에서 바로 쓰기는 어렵고 사이드 프로젝트로 조금씩 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요즘 그 후기들이 점점 들려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스위프트 UI에서는 몇 가지 뷰 컴포넌트들이 빠졌는데, 그 중에 좀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컬렉션 뷰가 빠졌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컬렉션 뷰라든지 액티비티 인디케이터 아니면 서치바 이런 UI 뷰 컴포넌트의 추가가 소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얼티 컴포저나 AI킷의 엄청난 개선을 얘기해 볼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다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리모트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도 엄청 많이
많이 하시죠. 이제 업무에 있어서 이런 리모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몸은 떨어져도 온라인으로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기술의 니즈가 점점 폭증하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주목받은 게 AR, VR 기술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AR 관련한 기술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개선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개선을 통해서 원격 업무의 니즈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도 가구랑 가전 등을 이제 집에서 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조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또 개선돼서 했겠죠?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언택트 시대에 애플에서는 어떤 개선을 보여줄지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말고 하드웨어 쪽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유아인 씨가 이제 집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Find My 앱으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에서 이제 에어태그라는 트래킹 액세서리 출시를 한다는 루머 아닌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루머 아닌 루머의 루머들이. 용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키 아니면은 리모컨 그리고 지갑 등에다가 잠깐 태그를 붙여놓고 이제 그것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애플은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애플은 지갑 대신에 애플페이 그리고 리모컨 대신에 앱을 통해서 리모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앱을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애플 TV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또 디바이스를 만든다는 게 약간 아이러니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아직 써보지 않아서 얼마나 유용할지는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나와보면 알겠죠? 그 외에 이번 영상에서 이제 WWDC 2020에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사실 많이 루머들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미 공공연한 루머들이어가지고 그런 것들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폰 위젯이라든지 그리고 ARM 베이스의 맥 출시라든지 그리고 아이폰 통화 중에 녹음이 된다라든지 아이패드에다가 개발자들의 툴인 엑스코드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아마 소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WWDC 2020 미리 보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은 $2에게 큰 힘이 됩니다. 뿅!